매집의 정석 3장 세력 매집 원리와 기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걸 읽어보시고 매집 거래량과 가격 변화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2022년경 세력 매집의 정석을 알게 해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차트의 바닥에서 매수하면 큰 수익이 나는데 히스토리상 바닥 지점을 찍고 반등하는 자리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 전바닥 지점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위로 40에서 45% 이격도 부분까지 가격 변화선을 긋습니다. 유통되는 물량 대비 300% 이상 돼야 매집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유통 물량이란 전체 발행 주식수 중 대주주가 들고 있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유통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 완료 여부에 따라 매수 타점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유통 주식수가 1149만 주죠.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가격 변화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바닥 지점과 닿아 있는 A 부분, 이 부분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는 장대 양봉의 최고점까지, 대량 거래량이 지금 밑에 있습니다. 거래량은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 장대 양봉의 최고점까지가 P입니다. 여기가 저점, 그리고 여기가 고점 해서 요게 박스권역이고요. 저점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히스토리 차트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였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구간을 만들었을 때 과거 바닥 라인이 이런 데가 걸쳐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이 바닥으로 보고 히스토리 차트에서의 바닥 라인, 그리고 파동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고점, 여기를 상단선, 밑에 바닥 라인을 하단선, 그리고 하단선과 상단선까지의 요 구간을 이격도라고 하는데, 이격도선이고요. 요게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A 지점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고점 라인까지가 40에서 45%고요. 요 구간이 세력들의 물량 매집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요 내용이고요. 가격 변화선 2라고 있죠. 요거는 대량 거래가 발생한 매집봉의 고가, 여기죠. 매집봉의 대량 거래를 동반한 고가 지점. 차트에서 보면 캔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캔들이 장대봉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어떻게 봅니까? 여기가 저가고요. 여기가 고가고요. 여기 몸통의 저점 라인이 시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종가라고 하죠. 저가, 시가, 종가, 고가라고 합니다. 여기 고가 라인을 최고점으로 보고 이렇게 상단선을 긋는다라는 내용이고요. 하단 지점에 선을 긋고 하단과 상단에 선을 긋고 이격도, 요거와 요거와의 이격도가 40에서 45% 구간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YDG 파동 이론을 분석을 하고 접근할 때는 중요한 분석법인데, YDG 파동 이론의 중요한 분석법에서 저점, 히스토리 차트에서의 저점이 연결되는 지점을 저점이라고 보고, 장대 양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고가 라인을 고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격도 40에서 45%, 요 세 가지를 이렇게 긋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격률은 40에서 45% 지점까지 확인이 됐다면 유통 물량 대비 300% 이상 터지는 지점, 요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2년도 1월 24일부터 23년도 3월 21일까지가 285일 동안 합산된 물량이 1136만 9,102주다. 앞으로 계산한 유통 주식수의 3배를 곱한 값인 3,410여만 주보다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량 매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내용인데요. 박스권은 이렇게 연결이 됐고, 고가 라인과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고가 라인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지점이 터치되는 지점부터 가격 변화선을 이렇게 걷습니다. 차트 툴바를 이용해서 그어볼 수가 있는데요. 라이온 캠텍으로 예를 들었을 때 얘네들은 박스 구간을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박스를 40에서 45% 구간을 만드는데, 어떤 종목은 30에서 35%도 만들고요. 어떤 종목은 50에서 60%도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예외적인 케이스고, 바닥까지 내려왔죠. 바닥이 지지되는 포인트가 있고 파동을 만들면서 올렸다가
올리면서 지지가 됐단 말이에요. 요 지지 구간에서 박스를 구할 때는 하단선과 상단선을 긋고 여기서 이제 이격도를 보는데 35% 구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얘들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하단선과 상단선 여기가 거래량이 터트려지는 지점에 고점 라인을 선을 긋고 뒤에 지점까지 그었을 때 이런 지점은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 변화선은 이렇게 긋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이 1020만 주죠. 유통 물량 곱하기 3배. 이게 이제 권리락 그리고 무상증자 때문에 수량이 늘었는데 예전에는 한 500 몇만 주였습니다. 무증을 통해 가지고 유통 주식 수와 총 발행 주식 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600만 주 터뜨리면 매집 완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매집이 완료되고 1파, 2파가 나왔죠. 이런 파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로 더 보면 우리가 매집 끝난 종목 중에서 파동을 이제 수익 냈던 종목 중에서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아무 종목이나 체크해서 보면 잉글우드랩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코로나 낙폭 이후에 바닥이 여기서 지지가 됐어요. 지지되면서 파동 나오고 또 바닥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파동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파동이 나왔죠. 이게 매집봉들이에요. 매집봉들. 이거는 이제 바닥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1차 매집봉으로 이제 보기는 보는데 바닥이 지지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 지점에서 여기 저점과 그리고 고점을 그었을 때 이 구간이 이제 요거는 32% 구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통 물량 1110만 주죠. 3300만 주 터트리면 물량 매집 끝 해놨죠. 여기 가격 변화선을 그어 놓으니까 하단선과 상단선의 이격도는 요거는 32%. 이것도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렇게 만들고 여기 고점 라인을 그었을 때 전 고점이 걸쳐지는 지점부터 가격 변화선을 그어 놓으니까 3,300만 주 유통 물량 곱하기 3배 3,350만 주 터뜨리니까 매집이 끝났어요. 이게 세력의 매집 박스권입니다. 타점을 이런 데 잡고 매매하면서 수익도 내고 저점 잡고 수익을 또 크게 냈습니다. 박스를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 업계 개미들 털고 나서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을 시켰어요. 이게 YDG 파동 이론의 매집 박스권과 상승 파동. 상승 파동에 대한 내용은 이제 또 다시 나올 건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3파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세력주입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박스 구간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한 개만 더. 45% 만든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 종목만 더 봅시다. 아무거나 찍어서 뭐 우신 시스템 이런 걸로 한번 볼게요. 과거의 바닥 라인이 이 정도였어요. 여기서 파동 나오고 여기서는 이렇게 큰 파동 나오고 저점 찍고 파동, 저점 찍고 파동 나왔죠. 여기서의 저점 라인을 선을 그었을 때 유통 물량 880만 주 곱하기 3배 하면 2800만 주 터뜨리면 물량 매집 끝이었습니다. 2860만 주. 그래서 저점 라인을 그었을 때 상단선이 어디냐? 파동을 만들면서 고점 찍고 흔들었던 요 구간이 상단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포함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이격도는 얘들은 또 57%로 만들었어요. 이걸 잘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유통 물량 곱하기 3배 매집 끝내고 여기서 타점 잡고 분할로 따라가면서 세력들이 흔들 때 기다렸다가 1차 매수, 2차 매수 따라가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1, 2, 3차, 4차, 5차, 6차 파동까지 만드는 이 파동 안에서 3차 파동에서 78.5%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종목을 발굴해내고 이런 종목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서 파동을 수익 실현하는 것이 YDG 파동 이론을 통한 세력주 매매 방법이에요. 다시 책으로 와서 이 내용은 이해됐죠? 세력들이 이제 추가적인 물량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하락시킨 다음에 매집하는 방법과 상승 매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방향이 열려있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한다면 이런 현재 지점부터 분할로 따라가는 접근법이 현명하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박스권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해요. 그러면 매집이 들끝난 종목은 위로 상승파를 만들었다가 하락시키면서 내려가서 다시 매집봉을 띄우면서 매집을 해 나가거나 아니면 매집이 거의 다 끝나가는 관점에서 이렇게 돌파 캔들을 만들기 위한 매집이 완료되는 가격 변화선을 통해서 유통 물량 곱하기 3배가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이런 지점에서 매집이 끝난다면 1차 파동이 좀 빨리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런 케이스와 그리고 개미들 털면서 거래량 없이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시키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박스권에서 매집이 이렇게 끝난다면 여기서부터 334 3분할로 따라가거나 분할 매수 방법은 또 나중에 나옵니다. 따라가거나 아니면 좀 눌림목을 줄 때부터 분할로 따라가거나 이런 매매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대세 상승을 위한 매집 박스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곡점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세력은 더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횡보하거나 심하게 흔들면서 지루한 기간 조정에 돌입합니다. 이러한 횡보 기간을 매집 박스권이라고 하고요. 대략 이격도는 40에서 45% 폭을 만들면서 횡보를 시킵니다. 이게 40에서 45%에 대한 매집 박스권이고 강력한 매집봉을 동반한 이후에 우행보를 시키면서 작은 박스권 안에서 거래량 없는 흐름으로 지겨운 흐름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골파기를 한번 했다가 바닥 지지하고 급등시키면서 매집 박스권을 돌파해 나가는 돌파 캔들 이후에 1차 파동을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만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파동이 나오기 전에는 매집 박스권 내에서 15에서 25%의 고점을 찍는 매집봉이 나옵니다. 파동을 만들면서 세력들이 매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집봉들을 중간중간에 띄워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런 매집봉들이 15에서 25%의 흐름들을 만들기 때문에 영국 최강 단타 검색식으로 우리가 단타를 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요. 유통 주식 수 대비 보통 한 5분의 1 이상 또는 5분의 3 정도의 거래량을 터뜨립니다. 바닥에서 이제 주가가 15%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요. 매수자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게 돼요. 이런 15에서 25% 급등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데 만약에 이런 상승이 요 바닥 라인에서 나왔을 경우에 종가가 밑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추가 상승 매집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 매집을 했죠. 음봉으로 이제 시가 갭 출발시켜서 움직였다가 음봉으로 내려가는 이런 추가 상승 매집 이후에 다시 골파고 다시 여기서 갭 띄워서 윗꼬리 달면서 매집을 해 나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팁을 한 개 드리면 저점에서 이렇게 오면 추가 상승 매집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권이 있었을 때 중앙 지점이라든지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버리면 거래량 없이 내려 까버려요. 이런 식으로 내려 까버려요. 개미들은 이런 데서는 추격 매수를 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몰빵을 치죠. 그러다가 손절 치게 되고요. 저점에서 나올 때는 공배로 따라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점이나 박스권 중앙 상단 지점에 나올 때는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런 지점에서 단타하고 치고 빠지고 여기서 스윙에 대한 타점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보유자들 있죠. 바닥에서 주가가 15% 이상 급등하게 되면 매수자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위로 윗꼬리를 만들면서 요 캔들이죠. 주가를 하락시키고 거래량 없이 내려 까버리죠. 이때 보유자들과 신규 매수자들은 매도로 대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조금만 상승해도 매도하게 됩니다. 여기 매도 못한 개미들이 보유하고 있다가 본전오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세력들이 바닥으로 내려가서 겁을 주고 끌어올려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수반시키면서 앞전에 물량을 소화해내는 이런 캔들을 띄울 때 물량을 던져버려요. 개미들이 물량을 마지막으로 받고 1차 파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몇 주에서 많게는 몇 달 뒤 주가는 다시 급등을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급등을 시작하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팔면 급등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상승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다. 이런 내용이고 이처럼 매집 박스권 내에서는 파동을 만드는 이유는 오랜 시간 보유한 매수자들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매도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매집봉을 띄워가면서 고점에 물린 개미들 그리고 거래량 없는 하락을 시키면서 투매 물량, 손절 물량 받고 다시 매집봉을 띄워가면서 고점에 물린 개미들의 물량을 받기 위해서 이런 파동들을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력들은 물량을 늘리고 평균 단가를 맞춰가면서 바닥에서 윗꼬리 캔들이죠. 바닥에서 윗꼬리 긴 캔들 이런 거 있죠. 이런 캔들이 거래량을 동반했다면 이것은 향후 상승에 좋은 신호가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매집 박스권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곡물이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있으면
쭉정이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키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이거 뭐 써보지는 않았지만 뭐 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물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키가 있는데, 곡물을 넣고 위아래로 흔들어내면 불순물과 먼지가 털려 나가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흔드는 거죠. 키를 손으로 잡고 막 위아래로 흔들면 불순물하고 먼지가 털려 나가면서 곡물만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드는 파동이 클수록 불순물은 더 많이 제거된다. 키를 막 위아래로 심하게 이렇게 막 흔드는 거하고 그냥 살짝 흔드는 거하고 어떤 게 불순물이 더 많이 제거가 될까요? 위아래로 심하게 힘을 줘서 흔드는 과정들이 더 생기면 불순물들과 먼지들이 더 많이 제거가 되겠죠. 바로 이러한 방식과 비슷하게 매직 박스권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심하게 흔들어요. 심하게 흔들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흔듭니다. 이렇게 지루한 행보를 만들면서 또 매도를 유도하고 손절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때 세력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주가를 관리합니다. 박스권에서 매집봉을 이렇게 띄웠다가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매집 띄우고 여기서 또 고가 매수하면서 이런 거래량들이 동반이 될 때 세력들이 원하는 평단가가 요 라인이라면 요 라인에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일봉에서 바닥을 지지하는 구간이 생기죠. 특정한 가격대의 주가가 유지되는 것 또한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매집 방법으로는 시초가에 갭 상승시킨 뒤 음봉으로 내려 꽂아버리는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패턴 많이 배우셨죠? 페이크 캔들이라는 캔들입니다. 앞전의 물량을 한 방에 소화시키기 위한 거래량을 순환시키는 페이크 캔들 이후에는 한번 급락시켰다가 주가를 급등시킨다 말씀드렸었죠. 이 차트 기억하시나요? 알루코 차트입니다. 알루코가 바닥에서 페이크 캔들을 띄웠어요. 매집을 끝내면서 여기서 흔들면서 페이크 캔들을 띄우면서 제가 직접 매매했던 내용도 영상에 있습니다. 페이크 캔들을 띄우면서 바닥을 내려갑니다. 근데 바닥을 지지시키면서 다시 우상향 시켜요. 정고의 물량들을 흡수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고점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고 상승시키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1파, 2파, 3파 라인까지 만들었어요. 알루코 차트. 이 차트 기억을 하시고 주세현 TV 가셔가지고 알루코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실전 투자하면서 이거는 매수하지는 마세요. 제가 매매하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알루코를 통해서 최고의 매수 타점 잡기 위한 노력, 그리고 3분할 매수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 알루코가 어떻게 제가 요리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와서 요 캔들이에요. 요 캔들은 추가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봉으로 해석하고 시초가를 갭을 띄워가지고 출발해서 음봉으로 내려 꼽아버리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개미들에게 실망감을 주면서 물량을 흡수해내는 캔들입니다. 시초가 갭을 띄우게 되면 전 고점에 물려있던 개미들이 약수익권이나 본전에서 수익 실현하려는 습성을 이용해서 세력은 손쉽게 한방 매집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매집봉의 A씨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집봉은 캔들을 보면 고점 26.96%를 찍고 내려오는 요 캔들을 나타나는 건데, 윗골이 달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윗골이 달면서 이렇게 윗골이 심하게 달았죠. 이 매집봉은 상승 후에 크게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단타로 접근하지 말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때 바닥 지점에서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라고 화살표 신호 검색기가 뜹니다. 화살표 신호 검색기가 스톱 골든, 파란색 신호 검색기가 뜨고 터닝하죠. 이런 검색기가 뜨면 터닝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여기 스톱 골든 검색기가 뜨면 매수하고 다음 파동에서 수익 실현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스톱 골든이 떴죠? 스톱 골든이 여기 하락 파동에서 떴고, 요거는 바닥 터닝 포인트에서 떴고, 하락 중에 있는, 그리고 박스권의 중앙 지점에서는 매수 잡기에는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는 없고요. 박스권이 여기였을 때 하락 지점에서 터닝 포인트, 바닥 지지 포인트에서 이게 뜬다면 여기서 종가 매수하면 상승 파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잘 안 보실 텐데 요 캔들 있죠? 요게 뭡니까? 샛별형 캔들이에요. 앞전 강의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요때 매수하고 다음 파동에서 수익 실현해 나가는
짧은 매집 박스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고요. 3분할 매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추세를 만들어요. 이동평균선들이 수렴 구간을 만들고 삼각수렴이라는 에너지를 응축시켜가지고 응축시켰다가 삼각수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삼각수렴도 있고요. 이런 삼각수렴도 있고 이런 삼각수렴 그리고 뭐 이런 삼각수렴도 있습니다. 이런 삼각수렴에서 한 곳으로 에너지가 응축이 돼요. 이런 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응축이 됐을 때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만든다라는 것들이 삼각수렴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할 매수를 할 때 1차 매수 여기 잡았다면 반등 포인트 여기서 2차 추매 그리고 마지막 바닥 지지 포인트에서 3차 추매를 한다면 1차 매수, 2차 매수를 했을 때 평단가는 여기 3차 추매를 했을 때 요거하고 중앙에서 조금 더 내려옵니다. 평단가가.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평단가를 만들고 다음에 상승할 때 이런 파동들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수렴 구간에서 상승을 예상하고 여기서 A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추가 매수 타점 잡는 방법을 알아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원칙은 항상 3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3분할 매수 방법은 235 3분할과 334 3분할이 있는데 제가 보통 이용하는 3분할 매수 방법은 334 3분할 매수 방법입니다. 334라는 것은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할 때 1차로 진입할 때 300만 원을 진입을 하고요. 2차로 진입을 할 때 같은 금액으로 진입을 합니다. 3차로 진입을 할 때는 400만 원으로 진입을 합니다. 만 원짜리가 있었을 때 300만 원을 진입을 하게 되면 300주를 살 수 있나요? 그죠?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여기서 15에서 25% 정도 떨어졌어요. 그럼 300만 원을 이제 살려고 만약에 7,000원에서 살려고 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차 매수를 여기서 했다면 2차 추매를 반등 포인트에서 잡았는데 요거하고의 중간 지점이 아니고 평단가가 조금 더 내려와요. 그래서 3차 추매하게 되면 평단가는 만약에 여기 박스권이라고 쳤을 때 고점에서 잘못 매수했더라도 평단가를 박스권 중앙 하단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3분할 매수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내용이에요. A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추가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에는 항상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방에 몰빵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 접근해야 손실 없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좀 전에 고점 A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고 쳤을 때 반등 포인트인 B점에서 추가 매수했다면 평균 단가는 A와 B의 중간 지점보다 조금 더 내려옵니다. 중간 지점 정도라고 될 수도 있고요. 이후에 상승한다면 다행이지만 A 구간 매집하고 반등 포인트에서 B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상승해 나간다면 다행이지만 그러면 2분할로 끝내고 이제 수익을 보는 거죠. 하지만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오는 과매도 구간에서 3차 추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요거 차트 뭔가요? 기억하시나요? KC 그린 홀딩스 차트죠. 차트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매매했던 종목이잖아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1차 매수. 요때는 2차 추매 안 갔습니다. 기다렸죠. 바닥 과매도 구간에서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 따라가면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고점이 바닥 라인이었어요. 바닥 라인 여기가 걸쳐지는 바닥 라인이 고점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박스권으로 봤는데 얘네들이 독일의 자회사의 악재로 거래량 없는 급락을 시켰습니다. 개미들 투매 구간이었어요. 이게 마이너스 52%로 만들었던 구간이었고 여기 바닥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반등 캔들이 떴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했던 반등 캔들이 뜬 지점에서 매수를 했죠. 매수하고 나서 평단가를 이만큼 내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 보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갔습니다. 수익을 내고 또 단타도 치고 추가적인 수익까지 많이 수익을 냈었어요. 이 종목을 이렇게 요리를 했습니다. 이런 낙폭을 심화시키는데도 분할 매수만 있다면 반드시 수익 구간은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수익을 냈던 KC 그린 홀딩스 차트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추가 매수는 334 비중으로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내용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1000만 원을 이제 투자를 할 때 1차 매수를 뭐 만원대에서 300주 매수했으면 300만 원, 조금 더 하락한 가격이 8,000원에서 300주를 매수하면 2차로 매수하면 240만 원. 근데 요거는 이제 240만 원이라고 334에 대한 비중에 대한 내용이고 요런 내용보다는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요거는
원칙으로 가져가되 그리고 금액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현금은 이제 460만 원이 되죠. 300만 원, 240만 원. 그러니까 같은 수량 매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300주, 300주, 400주 이런 식으로 수량을 매수해 나가는 거고 이거 전에 말씀드린 거는 금액으로 매수하는 방법. 조금 더 업데이트된 방법입니다.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고요. 3차 매수 가격이 1차 매수에 비해 반토막 난 구간, 마이너스 52%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5,000원이라 할 때 한 주당 5,000원으로 주식을 460만 원치를 산다는 거예요. 920주를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1,000만 원에서 1,000주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총 1,520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되면서 평균 단가는 훨씬 낮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1차 매수를 300만 원치 샀습니다. 300주죠. 근데 2차 추매를 300주를 사게 되면 240만 원이죠. 300만 원, 240만 원. 그럼 이게 540만 원이고 바닥에서 마지막으로 1,000만 원 투자 금액에서 460만 원을 사게 되면 수량을 더 많이 살 수가 있어가지고 평단가가 내려온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되고 두 번째 팁을 드리면 이제 1차적으로 분할 매수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렸던 내용은 처음에는 300만 원, 두 번째는 300만 원, 밑에서는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분할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평단가는 내려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실전 매매에 적용을 시켜보면 코스피가 상장된 알루코 차트죠. 네, 알루코 차트. 좀 전에 영상도 보여드렸고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하우징 공급하는 기업이고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분할로 매수를 접근을 합니다. 앞전에 박스 권역에서 매집을 끝냈어요. 매집을 끝내고 이제 바로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박스 권역 상단에서 제가 1차 매수를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갭 띄우는 요 봉이 떴을 때 2차 추매로 따라갔습니다. 평단가 여기였는데 마지막 바닥에서 스토캐스틱 슬로우 K선이 이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부근에서의 매수 포인트, 여기가 저점 라인에서의 추매 포인트로 잡으니까 평단가가 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1파 여기 흔들고 2파까지 그리고 3차 파동까지 만들려다가 골팠는데 이런 파동을 만드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 매수는 제가 매수했을 때가 이 금액이었고 2차 추매하고 3차 매수했을 때 평단가 내려가면서 금액들이 이제 그 영상 보면 나와 있고요. 수익은 이렇게 22%로 2,560만 원을 수익을 내고 여기 QR코드 찍어 보시면 영상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금 자체가 달라집니다. 차트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면 이 종목을 신뢰를 하고 매매를 한다라고 치면 분할 매수는 황금 기회가 된다라요. 자, 네 번째, 세력의 매집 차트 패턴. 상승 하락형 패턴이에요. 상승 하락형 패턴. 100일선을 돌파하는 매집봉을 띄웁니다. 이 100일선이죠. 녹색 선이 지금 100일선인데 거래량 없는 하락을 만들어요. 거래량 없는 하락을 만들다가 다시 매집봉을 띄우죠. 이런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완료시키기 때문에 1차 파동을 만들기 전에 여기 1차 파동이에요. 상승시켰던 거래량 동반했죠. 이 파동을 만들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매집이 들끝났을 경우에 유통물량 곱하기 3배의 거래량을 이 박스 구간에서 터트려야지만 매집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번 변곡 캔들이나 스톡 골든 보조 검색기를 이용하면 타점 잡을 때 저점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스톡 골든 지점들을 찾아서 매수를 하면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스톡 골든이 뜨는 지점은 거의 이제 바닥까지 내려와서 반등 포인트에서 뜨거든요. 3번 변곡 캔들에 대한 내용은 앞전에 설명을 다 드렸었으니까 참고하시고 매수 전략으로 잡았을 때 박스권 하단 지점 A라인 있죠. 여기 바닥 박스권 하단 지점 A라인 지점에 터치하는 지점들을 매수 타점으로 노리면 이런 구간 내에서 박스 구간 내에서 매집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면서 저점 지지 포인트는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력한 매집봉 패턴. 매집 박스권에서 별다른 거래량 없이 횡보하거나 그 횡보 기간을 거친 후에 매집봉을 뛰어가면서 물량을 확보한 이후에 이 과정에서
거래량은 유통 주식수보다 많은 강력한 매집봉을 띄운다. 매집 박스권에서 요 구간인데 일단 거래량 없이 흘러가다가 우행보하거나 바닥으로 지지부진하게 내려가는 경우들을 만들고 나서 매집봉을 띄울 때 물량을 이제 세력들이 흡수하면서 물량을 확보해요. 바닥에서. 그런 물량 매집 과정들을 거친다는 내용이고, 이 과정에서 거래량은 유통 주식수보다는 많은 강력한 매집봉을 띄운다. 유통 주식수보다 강력한 거래량을 띄우는 한방 매집에 대한 내용. 이때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신용 잔고율이에요. 이때 신용 잔고율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신용이 늘면 골파버려요.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면서 골파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신용 잔고율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래 차트 보시면 장대 양봉 이후에 횡보기간을 가지죠. 요런 식의 횡보기간을 지지부진하게 가지는데 구간을 거쳐가지고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주가를 급등시키죠. 이때는 이제 신용 잔고율이 높은 경우의 기간이나 가격 조정을 줄 수 있지만 이때는 신용 잔고율이 낮았단 말이에요. 1%, 2%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파동을 좀 빨리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승형 패턴이 있습니다. 위에 봤던 부분은 상승 하락형 패턴, 박스권에서의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패턴, 상승 하락형 패턴이고요. 이거는 한방 매집, 강력한 매집봉, 이거는 유통 물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는 강한 매집봉에 대한 내용이에요. 린드먼 아시아 같은 거 보시면 이게 박스권이고요. 강력한 거래량을 어디서 동반시켰냐. 유통수가 260만 주죠. 근데 요날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했던 구간에서 린드먼 아시아 차트 맞죠? 음봉, 양봉, 급등. 트레이더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라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266만 주인데 여기 거래량을 보면 350만 주죠. 유통 물량을 상회하는 한방 매집이에요. 그리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가는데 신용 잔고율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1.9%, 1.9%. 근데 유통 비율 대비는 좀 높았지만 한방 매집 이후에 3파동, 4파동을 만들면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냈어요. 한방 매집이 끝나니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급등시켜버리죠. 이런 케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방 매집에 대한 내용 이해되셨죠? 그리고 상승형 패턴 보겠습니다. 물량 매집이 완료된 이후에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하락 추세로 이어가던 차트가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저점도 높이고 고점도 높여가면서 우상향 패턴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A 구역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들이 계속 우상향 패턴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상승하죠. 이런 패턴이 상승형 패턴인 경우고요. 하락이나 긴 조정 없이 우상향으로 빠르게 급등시켜버리는 이런 패턴들을 만드는 것을 상승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린드먼 아시아 차트에서도 볼 수 있죠. 우상향 시켜버리죠. 그냥 급등시켜버리면서 이게 이제 상승형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승형 패턴은 강한 호재가 있거나 찌라시 뿌리면서 이 회사에 대한 강력한 호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물량 매집이 완료된 이후에 추세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매집 박스권에서 유통 물량 곱하기 3배가 터진 이후에 여기서 조정을 주지 않고 그냥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박스 권역의 상단 라인이죠. 여기가 상단 라인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으로 저점들을 끌어올리는 경우는 유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3장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그냥 읽어보는 거하고 저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책을 공부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보면 보통 주린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린이 분들이 저자의 책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해해 나가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책에 대한 강의를 시간 날 때마다 드리고 있어서, 이 강의는 아마 1월달 안에는 다 끝날 것 같고요. 거기서 강의 들으시고 책을 통해서 또 메모도 해 나가시면서 공부해 나가신다면 매집 파동이론, YDG 파동이론, 세력 파동이론을 배우는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3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